네, 안녕하세요. 탱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37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과거에 입학사정관제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활동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자소서의 소스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활동을 쓰면 검사하면서 처음 자소서와 학생부를 이렇게 교차 평가하면서 없는 얘기를 썼네? 그러면서 아예 탈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모든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전부 자소서의 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 학교장 추천으로 나간 활동에서 내 나름 성장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건 써도 되나요? 네,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장 추천으로 나간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여있지 않아. 그럼 얘는 써도 될까요? 안 되죠. 쓰면 안 되죠. 왜? 생기부에 쓰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생기부에 쓰여있는 것만 자소서에 글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성장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자소서는 무조건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종합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내가 꿈을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진로에 대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갑자기 막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런 얘기들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의 성장 일대기를 자소서에 막 쓰려는 거죠. 글자 수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장 과정만 쓰고 끝나죠. 그러면 정말 핵심이 되는 이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성장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오랜 옛날부터의 성장 과정을 쓰면 나타나는 폐해고요. 이 답변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작성하면 오히려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소서에 이렇게 쓰는데 상담을 하던 친구인데 그 학교만의 고유한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활동을 쓰다 보면 학교 이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임을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써서 원서를 제출했다가 떨어졌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의 대부분이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모르고 붙어도 왜 붙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게 단순히 활동에 대한 평가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소서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기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절대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케이스 있죠. 합격한 선배의 자소서를 유사하게 쓰는 경우. 자, 이건 100% 유사도에서 걸려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자소서, 특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소서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쓰면 합격한다더라. 이런 것들 절대로 참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소서는 온리 나만의 것이,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기 전에 글감을 뽑아내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데 자소서를 소설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대피를 하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대피를 하게 되면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거든요. 최근에 저 이런 질문도 받은 적 있어요. 과거에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만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고 학생들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평가의 요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이것저것 냈는데 이게 정말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학교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무조건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셨으니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소서는 아니죠. 이거는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소 과장되게 쓰거나 아니면 학교 생기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이것저것 유식하게 막 썼어요. 제발 유식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소서에 자기를 되게 멋지게 쓰려고 논문 쓰듯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면접 가서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의 진위 여부는 추후에 마지막에 면접에서 크게
좌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아닌데 이거 뻥인데 이런 경우에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뷰로 소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인터뷰로 이제 소명이 안 되면 직접 실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자소서는 학생부 기반으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학생부를 기반으로 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이것저것 했다고 업적을 쭉 나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명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된 김에 자소서의 어떤 좋은 사례,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막 엄청나게 수려한 문장 실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게 쓰는가. 사실 자소서에 대해서 PREP라고 제가 이제 많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구조를 갖고 뭐 전달력 있게 쓰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열정적인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소서입니다. 자, 이 부분 오늘 강조하면서 다음번엔 이 질의응답이 아니고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